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어제 이제 이 세 경기, 네, 제가 주력으로 한번 가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카타르 같은 경우에는 그 개최국 징크스, 지지 않는다라는 징크스 믿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넣지 말 걸 그랬습니다. 어쨌든 좀 욕심 부려가지고 또, 네, 뭐 못 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아랍 경기 스코어 추천드렸던 거 이거는 막았어요. 1대1이랑 0대2 두 개 추천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저는 0대2 정도로 0대2로 더 세게 봐가지고 금액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갔거든요. 근데 어쨌든 네, 이런 식으로 적중이 돼서 네, 결국에는 이득을 봤다 뭐 이렇게 네,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좀 말씀을 드려봤고 오늘도 이제 프로토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좀 난감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승무패가 오늘부터 이제 월드컵 경기로 진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배당도 다 참고를 해야 되는데도 이 화요일 경기까지만 이렇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머리를 쓴 건지 어쨌든 있는 경기만으로도 일단 말씀을 드려보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경기들 프로토 배당 이게 뜨지 않은 것들도 제 생각을 한번 얹혀서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리그 분석할 때랑 이 친선 경기 혹은 월드컵 토너먼트 뭐 챔스라든지 유로파라든지 리그랑은 다르게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다르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석하는 법은 팀 네임밸류, 네임드들이 얼마나 있고 또 팀 가치 부분 그리고 현재 흐름 이런 거 다 포함시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배당을 참고를 합니다. 이런 순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잉글랜드 대 이란인데 사실 저는 제가 잉글랜드가 원래 그 월드컵 조별 예선 그때까지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폭발적인 공격력 보여줬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유 네이션 컵에서는 굉장히 좋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특히 득점을 이길 팀한테도 못 이기고 이탈리아 같은 팀이나 독일 같은 팀도 예전만 하는 그런 경기력이 아니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팀들을 상대로도 결국 1승도 못 거둔 상태로 유네이션컵을 마쳤어요. 그래서 잉글랜드가 팀 가치적인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다. 네임드들이 너무 많고 너무 화려한 멤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경기력을 보이지 못한다. 그러니까 겉만 좀 화려하고 속은 약간 부실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서 이번에 잉글랜드가 몇 조지? B조에 위치해 있고 여기서 1강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저는 잉글랜드가 16강에 진출 못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 경기력으로는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뭔가 팀 이게 그 시너지가 없는 것 같아요. 선수 간에. 그래서 이란전에 좀 여기서부터 벌써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이 좀 눈에 보이려고 합니다. 일단 배당은 1.25에 4.40, 10.50이라는 배당을 받았는데 일단은 이란 선수 가치가 잉글랜드 선수 가치에 비해서 월등하게 잉글랜드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잉글랜드 쪽으로 볼 거라고 생각을 당연히 했습니다. 승무패에서도 보면 거의 80%에 육박할 정도로 잉글랜드 승 쪽에 몰려 있는데 저는 잉글랜드 승 안 가고요. 배당도 나쁘지 않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잉글랜드가 득점력이 지금 저는 이란이 굉장히 이렇게 두 줄 수비를 세우는 그런 늪지대 축구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 이란의 수비를 과연 뚫을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란의 그 공격수도 제가 좀 보니까 득점을 할 만한 공격수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습에 맞아서 잉글랜드가 질 수도 있는 경기다 이런 생각을 좀 판단했습니다. 저는 프로토로 간다면 3.30의 프로토 이 배당을 가보고 싶다. 제일 여기서 비현실적인 거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회당이 원래 같았으면 리그라고 생각했으면 잉글랜드가 보여주고 있던 흐름 이런 걸 다 토대로 봤을 때 잉글랜드의 승을 볼 텐데 저는 이 월드컵 또는 그런 토너먼트 친선 경기 이런 부분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 약간 눈에 보이는 그대로도 참고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잉글랜드 무승부가 진짜 유력해 보이긴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프렌 쪽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무패 라인 말씀드리고요. 또
17개 픽을 모아봤는데 16개의 픽이 잉글랜드 승, 그리고 무승부 5개, 이란의 승은 한 표도 나와있지 않은데, 저는 여기서 승업다 패턴도 있습니다. 일단 6개 대각선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 7개 연속으로 같은 결과가 나왔던 적이 5년간 단 2번 있었습니다. 승부패 통틀어서. 네. 그러니까 승, 무, 패 이 모든 결과 통틀어서 단 2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7연속 같은 결과가. 그래서 만약에 승이 뜨게 된다면 3번 연속 3번 나오게 되는 거겠죠? 저는 확률적으로 좀 힘들 것 같다. 잉글랜드 네, 이기지 못한다라고 판단하겠습니다. 이변을 본다라는 거죠. 1번부터. 다음에 2번에 세네갈 네덜란드입니다. 세네갈은 사실 지금 마네 선수가 못 나와요. 하지만 아프리카 강호답게 뭐 선수진도 화려합니다. 굴리발리 선수부터 시작해서 맨디 선수, 게에 선수, 사디오 마네 선수가 못 나오는 게 굉장히 타격이 클 거라고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선수진이 아주 탄탄하다라고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덜란드 경우에는 15경기 동안 무패 행진을 달려왔을 정도로 탄탄한 경기력을 보여줬죠. 뭐 반다이크, 더 리우트, 뭐 스테판 더블이, 아케, 뭐 대용 이런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선수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이 아니라 이번 월드컵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일 굉장히 강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네갈도 분명 좋은 흐름을 보여주긴 했지만 네덜란드가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기 때문에 이건 네덜란드의 승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배당도 그거에 맞는 배당을 준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2점차 이상의 승리는 좀 보기 힘들 것 같고 이긴다면 1점차 승부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네덜란드 승 힘겨운 승리를 좀 예측을 합니다. 아무래도 세네갈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2번은 네덜란드 쪽으로 보겠습니다. 3번 웨일즈랑 미국인데 미국이 사실 약간 은근히 네임드가 많습니다. 은근히 뭐 플리시치 선수 있고 데스트 있고 맥켄치 있고 뭐 스쿼드가 괜찮아요. 근데 좀 약간 조직적인 부분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일단 플리시치가 뭐 예전만한 그런 기량을 못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뭐 첼시에서 백업으로 밀리고 뭐 하지만 웨일즈보다는 그래도 네임드적인 부분에서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미국이 이제 월드컵 아니 웨일즈가 그 월드컵 본선 무대 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황금 세대라고 불리우는 그 멤버들이 좀 노쇠화가 와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약간 좀 결함이 있다고 봐요, 웨일즈도. 근데 저는 이제 아직도 베일이 이 웨일즈의 핵심 자원이라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비관적으로 보고 있긴 한데 뭐 웨일즈가 이제 뭐 유네이션 컵에서 그렇게 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1승 1무 4패를 기록했는데 상대가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였어요. 아니구나. 유네이션컵 6경기를 치렀는데 다 졌네. 다 1무 5패네요. 네, 매경기 득점은 매경기 득점은 안 했구나. 어쨌든 한 경기 빼고 매경기 득점은 했지만 아무래도 상대가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이러다 보니까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 결과가 안 좋았던 것 같지. 미국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번에 멕시코랑 또 누구냐 캐나다 밀려가지고 3위로 진출을 했나요? 어쨌든 좀 힘겹게 진출을 해가지고 약간 네임드적인 부분은 미국이 좀 더 앞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배당으로 해석을 하는 게 맞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일단 미국이 정배를 받았고 웨일즈가 3.05 근데 배당이 조금 높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좀 높아요. 이거는 배당으로 해석을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웨일즈의 승리 쪽으로 한번 바라보는 게 맞지 않나. 웨일즈 사이드로 저는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웨일즈가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드네요. 웨일즈 승으로 가겠습니다. 우승부도 좀 걸리긴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웨일즈 승으로 한번 노려보겠다. 다음에 이제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거는 말하기도 좀 아깝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고요. 아르헨티나는 이번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 중 하나. 브라질이랑 2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밑에 있다면 세르비아 정도가 있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세르비아가 정말 세거든요. 정말 세요. 이번 시즌, 이번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 브라질이 2강, 그 아래는 세르비아, 네덜란드 이런 팀들이 주를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는 여기서 다득점으로 승리를 거둘 것 같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마 여기서 아르헨티나한테 진짜 개또들게 맞을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습니다.
핸디 1위 걸렸는데도 1.48 배당 준 거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2점 차 이상의 결과가 나온다. 마치 2002년 때 독일이 사우디아라비아랑 해가지고 8대 0인가로 이겼나요? 뭐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저는 굉장한 다득점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르헨티나 승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이길 것 같아요. 못 이길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덴마크 티니지. 덴마크 티니지로 말씀을 좀 드려볼 텐데, 덴마크가 사실 멤버가 너무 좋아요. 멤버가 좋습니다, 진짜. 근데 그리고 덴마크가 흐름이 너무 좋았던 게 유럽 예선에서 1위로 통과할 만큼 9승 1패 뭐 이 정도였고요. 그리고 또 보자. 흐름은 뭐 유네이션컵에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는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어쨌든 크로아티아라는 팀을 상대로만 졌고, 뭐 프랑스도 이기고 뭐 오스트리아도 이기고, 프랑스 2연전에서 이기고 이랬기 때문에 덴마크도 나쁘지 않은, 멤버도 좋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튀니지가 은근히 다크호스 같은 면이 있어요. 이번 월드컵에서. 그래서 그게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한데, 흐름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분명 브라질전에서 5대1로 패한 거 제외하면 뭐 일본도 이겼다, 칠레도 이겼다, 뭐 이란도 이겼다.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줘 왔어요. 그래서 뭔가 이 경기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요소로 느껴지는 경기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덴마크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 저버릴 수가 없네요. 이 경기는 5번 경기죠. 5번에서 3연패. 잠시만요.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변으로 봐야 될지 그냥 전배로 가져가야 될지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이거는 저는 좀 지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5번. 이거는 좀 모르겠어요. 배당으로 한번 봐볼까요? 덴마크. 야, 이거 쉽지 않은데? 티니지가 지금 수비적인 면이 굉장히 좋거든요. 브라질전을 제외하면 8경기 동안 실점을 허용하지 않았어요. 정말 좋아요. 실점을 많이 허용하지 않아서 이게 이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팀 가치적인 부분에서도 분명 덴마크가 훨씬 더 앞서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경기긴 한데, 야, 이거 덴마크가 이기더라도 2점차 이상을 못 이기겠는데요? 전 이걸 지우겠습니다. 지워야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이제 멕시코, 폴란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멕시코 제가 볼 때는 항상 이제 16강 갔던 그런 월드컵의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뭐 실제로도 그랬죠. 근데 전력은 일단 두 팀 모두 다 비슷한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본 멕시코 중에서 이번 월드컵이 멕시코 전력이 가장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폴란드에는 레반도프스키, 그리고 나폴리의 지엘린스키. 나폴리 특히 굉장히 잘 나가죠 요새.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원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배당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 멕시코, 폴란드 전력이 비슷한데도 멕시코가 약 근소하게 정배를 받은 점. 저는 이거 폴란드가 지지 않는 그림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무패 라인으로 형성을 했습니다. 형성한 게 아니라 선택을 했습니다. 일단 멕시코 흐름 제가 봤을 때는 좋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보긴 힘들고, 폴란드도 막 그렇게 좋은 건 아니지만 뭐 이길 팀한테는 이깁니다. 그래서 강팀한테는 못 이기고 이길 팀한테는 이겨요. 그래서 무패 라인이면 통과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는 패 없다라는 패턴이 근소하게 약하게 있긴 하지만 참고하진 않았습니다. 그랬고요. 다음에 프랑스 대 호주. 뭐 프랑스는 뭐 말 안 해도 엄청나게 강하죠. 근데 이번 월드컵에는 좀 벤제마, 포그바, 캉테, 은kun구, 킴펜베 뭐 이렇게 불참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소집된 선수들이 폼이 다 좋지 않은 선수들로 좀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약간 이변의 팀으로도 꼽히기도 해요. 그리고 또 이전에 월드컵 우승을 프랑스가 했는데 그 다음 월드컵에서는 16강에 진출 못한다 뭐 이런 그런 징크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요번에는 징크스를 깰 수 있을까. 근데 약간 좀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 경기 프랑스가 승리를 거둬도 그렇게 큰 득점으로 하면서 이길 것 같진 않아요. 전 이게 안 터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변이 터질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해서 프랑스 승만 가져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경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경기 저는 좀 더 생각하자. 뭐 호주도 이번에 월드컵에 가까스로 합류하기도 했고, 또 물론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호주가 분명.
이전까지 5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딱 2실점만 했을 정도로 좋았는데 뭐 그렇게 강팀을 상대로 한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야 이거 좀 어렵죠. 이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10배당 야 이거는 글쎄요. 전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애매하다. 애매하네요. 이것도 지우고 일단 지워보겠습니다. 이거 좀 애매하네요. 이것도 8번 모로코 대 크로아티아. 모로코가 은근히 셉니다. 은근히 세고 크로아티아도 진짜 세요. 예, 근데 모로코가 진짜 너무 잘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지금 4경기 연속으로 실점을 안 했거든요. 예, 득점은 또 잘해요. 근데 지금 배당을 보니까 굉장히 세게 받았어요. 이게 지금 안 나왔거든요. 이제 여기 국내 배당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해외 배당으로 4배당을 받았고 크로아티아가 2배당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게 그냥 오히려 크로아티아가 1점 차, 그러니까 크로아티아 이길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크로아티아로 갔습니다. 무패면 진짜 막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패턴에서는 또 승없다, 무없다 이 두 개 중 이게 센 게 두 개가 있어가지고 승없다는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갔고요. 무없다는 이제 대각선에서 이렇게 무가 없길래 무로 했는데 본래 같았으면 이렇게 승무라고 가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배당이 너무 크로아티아 쪽으로 짜게 되어 있길래 좀 네 그렇습니다. 무패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모로코의 4배당 이건 터지지 않을 거라고 보이긴 하는데 국내 배당을 참고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쨌든 일단 이렇게까지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독일이랑 일본, 독일이 진짜 경기를 보면 볼수록 옛날 같은 독일의 그런 강한 면모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일본이 뭔가 해볼만해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도 든단 말이에요, 분명. 근데 저는 그냥 독일 이긴다 보겠습니다. 무승부도 솔직히 좀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일본의 승은 보기 좀 어렵고요. 왜냐면 독일이 어쨌든 아시아 팀들한테 그 월드컵 그런 본선 무대에서 진 게 유일하게 저번 월드컵에서 한국한테 졌는데 그런 일은 또 자주 일어나지 않는 거기 때문에 독일이 여기서는 지지 않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의 패는 보기 힘들고 이변이라고 하면 무승부 정도가 제일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캐나다. 캐나다가 진짜 무섭거든요. 캐나다가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벨기에가 지금 폼이 진짜 안 좋아요. 뭐 아자루 선수라든지 에당 아자루 선수, 뭐 루카쿠 선수, 뭐 네임드는 되게 화려한데 다 폼이 좋지 않다라고 보이고요. 뭐 여전히 덕배는 뭐 역시나 폼이 당연히 좋지만 글쎄요. 지금 벨기에 황금기가 이제 저물어 간다라고 판단을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직전에 이집트한테도 지기도 했고요. 물론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결국에는 이집트한테 졌기 때문에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 캐나다는 36년 만에 처음으로 월드컵을 진출을 했는데 북중미에서 이제 멕시코, 미국을 꺾고 1등으로 진출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다크호스 팀이라고 불릴 수는 있으나 처음 진출하자마자 이렇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국내 배당을 딱 떴으면 좋았겠는데 어쨌든 캐나다한테는 6.3배당에 가까운 그런 배당을 줬어요. 이거 좀 이변의 냄새가 살짝 나긴 하는데 아쉽습니다. 국내 배당이 안 뜬 게 너무나 한이 맺히네요. 네, 캐나다가 벨기에를 이긴다. 좀 애매하네요. 네, 저는 해봤자 무승부? 캐나다의 승까지는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것도 애매하네. 이것도 이변의 냄새가 살짝 나는데 국내 배당만 있었어도 확실하게 갈 수 있었던 경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만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 스위스 카메룬. 스위스가 스타 플레이어가 없는데 그래도 뭐 원래부터 그랬어요. 좀 조직적으로 끈끈한 그런 있었고 그리고 뭐 자카라든지 뭐 아칸지라든지 뭐 좋은 폼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카메룬은 폼도 안 좋고 네임드도 낮고 그래서 저 꼴찌의 확률이 굉장히 높은 팀이라서 저는 스위스 쪽으로 손을 좀 들어주고 싶은 그런 경기입니다. 스위스가 해외 배당으로 1.73이라는 배당을 받았고 카메룬은 5.3배당을 받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스위스가 좋은 모습으로 이 경기를 충분히 2점차 이상으로도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스위스 승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대망의 이제 우루과이 대 한국. 이거는 한국의 승리를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한국이 우루과이를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미드진부터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납니다. 벤탄쿠르, 발베르데 이 둘만 해도 우리 선수 미드진이 이기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두들겨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제일 큰 성적을 낼 수 있는 건 무승부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만약에 패배를 한다고 하면 가나전을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건데, 전 가나전도 사실 불안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가 원래 좀 조직 약간 개인기가 좀 센 팀들한테도 좀 많이 약했던 것 같고, 근데 가나가 이번에 좀 탄탄한 조직력보다는 개인기량으로 밀어붙이는 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나전도 굉장히 힘들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 네,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루과이 전, 사실 지금 배당을 어떻게 받았냐면, 우루과이가 1.78, 그리고 무승부가 3.4, 한국승이 5.2 정도 받았는데, 한국승은 좀 힘들어 보이고 무승부 정도로 일단은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원하겠습니다. 한국이 이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예, 제 머리로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예. 포르투갈 가나, 사실 포르투갈이 지금 뭐 매체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되고 있죠. 호날두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근데 호날두 없을 때 경기력은 굉장히 세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호날두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는데, 안 나오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안 나오면. 근데 이제 가나가 굉장히 당연히 이제 이 포르투갈 가나가 당연히 못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세요. 예, 센데 뭔가 불안합니다. 뭔가 불안해요. 그래서 포르투갈을 가나가 이기기란 좀 많이 힘들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있고요. 아, 과연 네, 어떻게 될지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승무라인으로, 확실하게 맞고 들어가자. 가나가 이기면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브라질, 세르비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셉니다. 진짜 세요. 이번 진짜 한 8강 그 이상도 무조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브라질은 근데 뭐 너무 셉니다. 세르비아도 센데 브라질 너무 세요. 사실상 이 두 팀, 여기 매치 중에서 여기가 제일 빡센 것 같아요. 브라질, 세르비아. 그래서 브라질이 세르비아를 이긴다고 해도 저는 1점 차 승부 보고 있거든요. 브라질이 이길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고요. 네, 뭐 1점 차 승부. 예. 왜냐하면 두 팀 모두 다 공격적인 부분도 세고 수비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네, 세르비아가 아무리 잘해도 1점 차승, 브라질의 1점 차승 보고 있습니다. 벨기에, 캐나다 좀 마음에 걸리네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벨기에가 이기나? 아, 근데 지금 좀 애매하네. 아무래도 그 월드컵 그 경험이 있다 보면 벨기에가 유리하겠죠. 벨기에 승 쪽으로 봐줘야 되는 게 맞나, 이 생각도 좀 해보는데, 일단 벨기에 승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14만 4천 원이 되는데 좀 줄여볼게요. 덴마크 튀니지, 이건 좀 이변 냄새가 나거든요. 내비두고요. 프랑스, 호주. 근데 이건 진짜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사실 이 이변은. 프랑스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 호주가 여기서 프랑스를 잡아줘? 야, 이거 지금 참 어렵네요. 참, 네, 참 어렵습니다. 제가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야, 어렵다.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지우는 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무조건 지워야 되는 경기인 것 같은데. 덴마크 튀니지는 어때? 쉽지 않네요. 진짜 어렵다. 프랑스, 호주가 이긴다. 프랑스를. 글쎄. 야, 뭐 제가 봤을 때는 호주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긴 했는데 어렵다. 진짜 어렵다.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모르겠다 이거. 덴마크 튀니지 다시 한번 볼까? 여기서 좀 걸러야 되는데 그게 너무 작업이 어렵네요. 튀니지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이게 지금 참 마음에 걸리고, 1.39라는 배당을 줬는데 덴마크 쪽으로. 튀니지도 분명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 지금 프랑스, 호주. 프랑스 너무 세고 힘들어. 일단은 여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걸러내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프랑스가 호주를 이긴다고 해도 1점차 승리가 아닐까, 이런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저는 그냥 그렇게 할게요. 저는 호주 승은 빼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무리 봐도 호주가 이긴다라는 그림은 좀 그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아마 호주, 덴마크, 튀니지죠. 호주한테 이기고 덴마크, 튀니지한테 지나? 저는 16강 탈락했으면 좋겠거든요. 프랑스가. 진짜 어렵다. 이거 이렇게 하고요. 모로코, 크로아티아를 모로코 그 무승부를 뺄게요.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꾸려서 48,000원 픽을 사보도록 하죠. 일단 장바구니에 넣어놓고 또 오늘 이제 제가 국내 경기에서 좀 주력으로 갈 만한 국내 경기가 아니라 이 월요일날 하는 경기들 중에서 여기까지죠. 월요일 체크를 하고 뭘 갈지 뭘 주력으로 갈 수 있을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국 웨일즈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웨일즈가 이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세긴 해요. 그래서 이건 내비두고 되게 오늘은 세게 안 갈 것 같아요. 세게 안 가고 일단 네덜란드 승에 그래서 3.3 그냥 좀 크게 가보자. 이번에는 제가 맞춘다는 느낌보다 그냥 제 감이 어떤지를 여기서 오늘 이렇게 세 폴더 한번 가볼게요. 제 감이 맞는지 1, 2, 3번 제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아까 추천드린 대로 33.3배 나는 괜찮은데 세 경기인데 33.3배고 오 괜찮은데요? 이거는 느낌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기다가 10,000원을 한번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까지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토삼이었습니다.